최근에 완전 어이없고 호구 잡히는 일이 있었어요. 몇 년간 연락도 안 한 애가 결혼 일주일 전에 형, 저 결혼해요 이러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주더라고요. 완전 개념 없죠. 아니 적어도 한 달 내지 3주 전엔 주던가. 이런 걸 전 이삭줍기라고 하거든요.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쫙 뿌리고 한 놈만 주어도 5만 원이다 게이득 뭐 이런 거죠. 근데 기분 나쁜 티 안 냈어요. 오히려 엄청 축하해주고 웬만하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니까. 나도 결혼할 때 받았는데 일주일 전이든 하루 전이든 줄 건 줘야지 한 거죠. 근데 웃긴 게 찾아보니까 얘 안 왔더라고요. 축의금도 안 냈고 제 결혼 때 당일날 연락도 안 했어요. 제가 진짜 명부에 방명록에 계좌도 찾아보고 앨범 찾아보고 심지어 결혼식 영상까지 찾아봤거든요. 근데 안 왔어요. 옛날 같았으면 응 내 인생에서 꺼져 그렇게 하고 그냥 당일날 안 가고 축의는 당연히 안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오 올해는 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.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엔 호구 잡히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. 뭔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. 근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살짝 호구 잡히는 건 오히려 좀 응해주는 편입니다. 이제는 이 정도 손해는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까지 느껴요. 왜냐면 저도 얻는 게 많거든요.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에너지 절약. 살짝 손해보는 게 삶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더라고요. 그런 분야 있잖아요. 1점 올리는데 1의 에너지가 들다가 95점이 되는 순간 거기서 100점까지 가려면 1점당 10의 에너지가 드는, 저는 그게 딱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. 나는 절대 1도 호구 잡히지 말아야지, 손해보지 말아야지, 그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삶이 엄청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변하잖아요.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인생을 모시고 보존하는 느낌이죠. 비싼 새 신발 사면 모시고 다니듯이 사람도 편하게 못 만나고 대화도 편하게 못하고 맨날 필요 이상의 머리를 굴리고 경계해야 되잖아요. 그런 사람들 제 3자로 보면 어떻던가요? 뭔가 티는 안 내도 불편해요.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, 딱 그런 스탠스가 있잖아요. 그런 삶이 손해를 안 봐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피폐해지거든요. 일단 나를 지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지,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멀어지지, 활동성도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내가 딱 감당 가능한 내 기질이나 성격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적당히 손해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나를 지키는데 너무 과한 에너지를 쓰지 말자고 생각한 거죠. 저는 그게 딱 5% 정도더라고요. 돈으로 치면 100만 원 벌면 5만 원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없이 그래 가져가라 이런 느낌이에요. 너무 많이 손해를 보면 이제 일상에 지장이 가죠. 가정 경제가 박살이 나거나 내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저는 5%지만 성격이랑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5%든 10%든 그렇게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거울 치료입니다. 내가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거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다들 아시다시피 헬스 트레이너들도 다른 트레이너들한테 자세 교정을 받거든요. 왜냐하면 혼자 계속하면 자세가 점점 삐뚤어지고 치우치니까요.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. 아무 자극 없이 살면 삶이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치우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30대가 되면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더 모르고요.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진상이 되거나 무례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때 이런 호구 잡히는 경험을 딱 하면 도움이 돼요. 아씨 열받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그럼 나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나?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앞서 청첩장을 예로 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초대나 받아만 놓고 제대로 감사 표시하지 않았나?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. 물론 굳이 저처럼 돈 써가면서까지 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. 책이나 방송을 봐도 되니까요. 하지만 저는 한 번씩은 이렇게 호구 잡히는 게 피부로 확 와닿더라고요. 책이나 방송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경험 많은 건 없죠. 그 어이없음과 열받는 순간을 한 하루 이틀 정도 전 곱씹어봐요. 이게 얼마나 역같은 행동인지, 이런 비슷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나는 한 적이 없는지, 있다면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귀 닫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삶이 꼭 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, 실전 감각. 손해보는 경험은 중간중간 한 번씩은 해줘야 인간관계의 실전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사람 한두 달만 안 만나도 말할 때 단어가 안 떠올라요.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사회 나오면 아무리 말 잘하는 애들도 어버버 하거든요. 뭐든 계속 연습해보지 않으면 그 실력과 감각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뇌라는 게 있잖아요.
뇌는 아무래도 덜 쓰는 감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조금씩 신경세포를 줄이고 더 많이 쓰는 감각에 에너지를 쏟으니까요. 우리 인간 세상은 서로 이익도 주지만 손해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. 이때 내가 이익만 보고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자칫 나를 온실속 화초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돌발 상황, 진상, 나쁜 놈을 만날 때 그냥 멘탈이 무너질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한 번씩 하면서 내가 때로는 방어도 해보고 열도 받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생각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앞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단단해지고 실전 감각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초반에 말했던 그 이삭 줍게 했던 동생한테 제가 축하한다는 것도 있고 이번엔 네가 내 성장의 땔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만 원 옛다 수업료 이렇게 하고 보낸 것 같아요. 요즘에 점점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극도로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. 그런데 손해 이꼬르 나쁜 거 이렇게만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얼마 전 돌아가신 이순재 선생님도 쇼츠에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듯이 손해 자체만 생각하면 손해는 나쁜 거지만 손해를 이용해서 내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적당한 손해는 오히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걸 에너지 절약, 거울 치료, 실전 감각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주변에 손해를 안 보려고 막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. 딱 봐도 참 애쓴다. 와, 인생에 오늘 다 몰아내고 있구나. 이런 게 보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는 차라리 적당히 호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손해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손해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깨달음맨입니다.